네, 여기는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이제 모두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도 잠시 후면은 평양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나온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성명 형태로 나온 합의문이고요. 이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여기에 더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가 간 약속의 가장 높은 수준인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의 원칙으로 강조해온 그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가운데 이 검증 가능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모두 빠졌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검증에 대한 얘기도 없어서 오히려 과거보다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CVID는 미국의 목표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목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공동 합의문에서 CVID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실제로 나온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가능하다 또 불가역이다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 전체는 대통령 수준의 총론적인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축약해서 나오는 것이고 CVID라고 하는 내용을 어쩌면 완전한이라는 말로 대표해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뒤에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북 정상의 협의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이 말하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해석이고 이제 비공식 설명이기 때문에 물론 공식적인 차원하고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CVID의 의미를 포괄한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CVID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실무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고위급과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신속한 이행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비핵화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그 부분도 어쩌면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양상을 보였던 미국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후퇴했다, 네.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렇지만은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결과 불능화, 또 신고와 사찰과 검증, 또 마지막에 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는 북미 수교라고 하는 문제, 또 종전 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한 대북 경제 제재를 모두가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 합쳐서 연동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네. 결국 복잡한 문제가 되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비핵화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굉장히 밀도 있는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비핵화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실무적인 이해가 높아진 결과 비핵화라고 하는 과정이 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핵화가 길게 늘어지면서 결국엔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조기에 비핵화의 여러 가지 실체들을 또 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원해온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한다는 그 부분에 좀 담겨 있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새로운 그 첫 번째 조치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제 구축하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적대 관계, 북한과 미국은 1948년 북한 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만 70년 동안 적대 관계만 있었습니다. 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진행됐던 적대 관계를 중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만 적대 관계를 청산한 이후의 관계가 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호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떨떠름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가능하면 우호 협력 관계로 가되 그게 아니라도 일단 적대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적대 청산이 중요한 개념이고 그랬을 때 적대 관계에서 있었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북한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적대 관계 제1의 증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대 관계 청산 얘기할 때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적대 관계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진지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기에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대관계 청산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성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쩌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군사 훈련이 부적절하다면서 이걸 중단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말을 네. 했어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우리 정부하고 협의가 된 일입니까? 일단 협의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올해 2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한미 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협의를 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협의는 됐을 텐데 다만 이 한미 동맹에서 나온 연합군사훈련을 뭐 비용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이런 것들은 동맹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야말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호를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남한을 겨냥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북한을 겨냥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미국 국내 오디언스, 미국 국내 청중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나름대로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맞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오디언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미동맹인 우리 쪽에서는 이게 매우 이게 불쾌한 발언이 돼서 이런 것들은 한미 협의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합의문의 앞부분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침 약속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핵화는 표면적으로 진전을 본 게 없는데 좀 많이 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특히 남한과 미국에서 볼 때 북미 관계 또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의 비핵화에만 관심을 갖고 볼 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비핵화를 핵을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항상 이제 군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비핵화를 하려면 안보 우려도 해소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논리를 같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북한이 먼저 비록 이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든가
또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 이제 발사 실험장의 이제 실험대 같은 것들은 이제 스스로 폐기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엄청난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건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조치로 약간 뭐 초보적인 단계에서 일부 양보를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 말한 내용 중에 그 범위를 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북미 두 정상이 만나면 일단은 둘만의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는데 합의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조만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네네.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미가 모두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도 될까요?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교전 당사자인 남한의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종전 선언이라는 말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남북 정상 간에는 의기투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7년에 남북 정상 합의문에 있고 네. 지난 4.27 정상 합의문에도 있고 5.27 합의에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미의 최고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적이고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날짜만 잡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올해한 종전 선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북미 정상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참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합의문에 다음 약속, 다음 정상 간의 다음 약속이 안 나와서 서로 만날까, 앞으로 만남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평양과 워싱턴을요. 언제쯤 실현될까요? 네, 그거 날짜를 지적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몇 가지 날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7일이 정전 협정 체결일입니다. 이제 그 날에 이제 남북미 군사 종전 선언을 하는 이벤트를 한다면 그 어간의 어떤 그 교환 방문의 1차 방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9월 9일 날이 북한에서 중시하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또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초청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로서 기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념일보다는 후속 협상을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북한의 고위 관리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속 협상의 결과가 좋다면 아마도 7월 초에라도 7월 초에라도 상호 방문 중에 1차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겼는데요. 오늘 협상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된 합의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